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방송 내 꿈을 펼쳐라 Dream On 20대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때문에 시작하게 된 팟캐스트 DJ 쑥쑥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손님으로 우리 첫 번째 손님은 박세상 씨 왔고요. 두 번째 손님은 윤슬기 대표 왔었고, 자, 세 번째 손님은 전라북도 전주에 꽤 유명한 셀럽이라고 들었어요. 유명인, 소위 말해서. 자, 그녀가 어떻게 전주까지 와서 셀럽이 됐는지 오늘의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기 성함을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한국화 그리고 있는 한국화 아티스트 신은미라고 합니다. 아, 그 신은미 선생님? 네. 자기소개가 민망해서. 뭘 민망해요. 셀럽이라뇨. 아니에요. 셀럽. 앨리스트 페북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제가 굉장한 셀럽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인사드렸던 게 페이스북 통해서였거든요. 그리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가지고 제가 딱 점 찍었는데 1년 전에 아니나 다를까 난 전주에 계신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전주에 와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은 흥미롭게 우리 신은미 대표님 모셔놓고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신은미 대표는 서울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인천 사람입니다. 아, 인천 사람이세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인천 겸 서울 분이었던 그녀가 네. 어쩌다가 자, 그러면 서울 스토리부터 인천 스토리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20대를 이제 다 10대, 20대를 다 인천에서 보냈죠. 인천에서 보내면서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고등학교도 인천예고 나왔고 이제 대학을 성신여대 동양학과를 진학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제 다 대학을 진학해가지고 대학원을 그냥 현실 도피성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게 좀 시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림을 계속 막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대학원 가서 그렇게 누구나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생활을 그때부터 경험을 하게 됐었는데 진짜 다양한 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 치고는 20대 초반에는 모델 활동도 조금 했었고요.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네. 셀럽 맞으시네요. 그 정말 20대 초반에 잠깐 들어갔었다가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많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한 2년 정도 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일반 회사, 홍보회사에도 잠깐 들어가서 디자이너로 활동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회사 생활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여자 위험한데요? 네, 진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사회생활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제대로 완성해 본 적도 없었고, 뭐 끊임없이 뭔가를 이 사람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활동을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방황을 좀 하다가 드로잉쇼라는 그림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사회생활 했던 것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또 포기를 하면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을 진짜 악물고 참으면서 2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드로잉쇼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걸까요? 지금은 아마 상설 공연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제가 29 그 정도 했으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공연이 말 그대로 드로잉쇼라고 해가지고 네네. 근데 그림을 조금 빠른 그런 시간에 스피드 드로잉이라고 해서 빠른 시간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조금 신기한 그런 트릭들이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 공연이었거든요. 약간 현대적인 도전이네요. 네, 트렌디한 도전. 네. 예전에 칼리그라피로 꽤 큰 화선지에 굉장히 빠르게 글 쓰던 분 기억나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그림.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분은 칼리를 한 거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화가니까 그림으로 그리신 거. 네. 그럼 그 드로잉 쇼가 1인 쇼였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콜라보 하신 건가요? 콜라보라기보다는 그 극단이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있는 거였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는 쇼니까 이제 그림 전공자들이 많겠다 싶어서 들어갔던 건데 맞아요. 네, 다 배우들이 이제 그런 그림을 연습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러 명 중에는 어떻게 보면 신은미 대표는 프로였겠네요. 그리고 그 분야는 또 한 가지고 동양화는 한 가지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제가 그림을 그리니까 거기 가서 어느 정도만 하면은 잘 하겠거니라고 처음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웃으시는데
너무 인간적이야. 네, 진짜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처음에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퍼포먼스니까. 네, 정말 그냥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냥 사실 그림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냥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신경 안 쓰고서 그리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거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완전, 일종의 그림을 네. 그려주면 그 옛날에 그 화선지에다 그리는 거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그 화가한테 집중하기보다 화선지 자체의 그림이 채워지는 거에 관심을 갖지만 네. 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모르지만 아는 체 하자면 네. 결국은 왠지 그리는 화가한테도 집중이 갔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이렇게 출연하시는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림보다 퍼포먼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럼 그 쇼 하기 전에 그 조언을 받았어요? 아니면 그 후에 받으신 거예요? 금방 하신 얘기는. 퍼포먼스한테 네. 집중이 더 간다. 퍼포먼스 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그렇게 연습을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 확실히 그림은 사실 멀리서 관객들이 보기 때문에 자세하게까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공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제스처를 칠했을 때 그리고 이게 좀 임팩트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반응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약간의 그러면 강약 조절을 몸으로도 해야 됐어요. 네, 몸으로 하는 게 더 중요했죠. 몸이 약간의 화선지네. 네, 그러니까 몸이 부시되고. 거죠.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가 했던 작업들이랑은 전혀 달랐어요. 그냥 이건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그럼 몇 차례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혹시? 이 공연은 2년 동안 제가 했었는데 그게 하루에 최소한 한두 번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거의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됐어요. 그게 이게 배우들이 로테이션 돼가지고 하긴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계속 같은 공연을 그냥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 그러면 거의 시간이 지날수록 신혜미 대표의 약간 그 느낌을 더 넣을 수 있었던 공연이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2년 하셨다니까. 네, 제가 하고 나서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제 느낌을 어느 정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미미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어쨌든 거기서 짜여져 있는 그런 공연이었기 때문에 네, 같은 그림을 2년 동안 계속 하루에 3번씩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같은 그림이었어요? 네, 같은 그림이요. 그건 네.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너무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그리게 되고 또 이게 너무 좀 재미도 없어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외부 공연도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 데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리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그 고객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근데 좀 아쉽네. 그 주최했던 그 분들이 네. 우리 신혜미 대표가 동양화 화가라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그리고 또 아티스트 백그라운드라면 약간 좀 다르게 접근을 했어야 됐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왜냐하면 화가기 때문에 창작을 하는 사람인데 창작을 한 거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거는 그 그렇죠. 예술가 갖고 있는 창의성을 돋보이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왠지. 근데 그거는 저의 무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저의 이름을 걸고서 나간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그 드로잉 쇼라는 그 이름 아래에 그냥 배우들이 있었던 거지 그 배우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공연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2년 정도인데 그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이분은 좀 다르다. 우리보다 좀 다른 방향이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더 부각시켜주고 싶다라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 공연이 이제 미술 감독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그런 레파토리를 해치기가 힘들었던 게 다른 배우들도 그분에게서 저 들어오기 전부터 계셨던 배우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분 안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힘들었던 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대표님이 이것저것 시켜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바뀐 것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했는데 근데 뭐 그림 한답시고 와서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한다. 그게 되게 안 입고 왔나 봐요, 처음에. 다른 배우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좀 지나면서 좀 변화를 이끌어 주니까 나름 또 이쁨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상반됐던 것 같아요. 배우들은 계속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무슨 아티스트들이 왜 그래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 이제 느낀 건데 연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아티스트잖아요. 맞죠. 근데
너무 성향이 달라요. 정말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성향이 다르고 극과 극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분들한테서 받은 영향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정말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기라는 거는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생활들을 저가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신유미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혼자서 주로 하시는 네. 아티스트니까 원래 그림이라는 게 그렇죠. 혼자와의 그렇죠. 싸움이고 뭐 약간 좀 틀에 박힌 표현이긴 한데 네. 혼자와의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네. 단체 생활하는 게 굉장히 낯설었을 것이고 맞아요. 또 연기하시는 분들은 종합예술이잖아요. 소위 네, 말해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었던 거라 약간의 그림 그리시는 분하고는 조금 많이 달랐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다르니까 되게 배울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중에는 그분들도 많이 신은미 대표한테 배웠을 것 같은데 네, 뭐 단지 말씀은 안 하지만 인정 안 하고 싶었을 뿐이지. 근데 제가 나온 이후에 이제 한두 분이랑 연락을 해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제 나와서 활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너무 틀에 박아놨었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멋쟁이들도 몇 분 계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렇게 다른 분야끼리 이렇게 있으면 한 공간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갈등이나 약간 네. 불협화음,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조하지 못하고 하모니 이루지 못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좀 네, 안타까운 네. 것 같아. 네. 서로 배울 게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화가의 길로 가셨는데 대학교 성신여대 나왔다고 하셨는데 예고 나오셨다고 했죠? 네, 예고 나왔어요. 예고에서 전공도 동양화 전공했었어요. 네. 그분 진짜 고등학교 때 3년, 네. 그다음에 대학교 때 4년. 이미 그러면 스페셜리스트 될 만한 충분한 트레이닝이 돼서 대학교를 네. 졸업하셨겠네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네, 워낙 동양화 전공하신 분들도 매년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아요? 그럼요. 나는 그냥 서양화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서양화가 물론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많지만 동양화도 버금가게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여전히 사랑받고 있군요. 네. 다행이다. 그래서 그럼 7년 정도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대학원 가서 똑같은 길을 걷지 않고 싶다 하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돼요. 네, 네. 좀 이제 조금 더 다른 좀 물에서 한번 또 헤엄을 치고 싶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까 홍보 쪽에도 일을 하셨고 드로잉 쇼도 2년 하셨고 이제 겸손하게 또 2년씩 여러 공간에서 한 3차례 정도 있으셔서 끈기 있게 못했어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1, 2년 정도면 충분히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하고 안 맞는 거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좀 약간 당돌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당돌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드로잉 쇼를 2년 또 하시고 또 약간의 힘든 틀에 있다가 다시 한번 밖으로 나오셨는데 그 후에는 또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 2년을 진짜 아등바등하면서 버티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2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그림을 하루에 3번씩 그렸기 때문에 너무 지겨웠어요. 뭐예요 그거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근데 그 드로잉 쇼라는 틀을 거기서 겪으면서 이거 나한테 너무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네네. 이제 그림이라는 게 사실 한국화 정말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네,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고 정말 좀 이제 전시회장이나 가야지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무겁고 고리타분하고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틀을 조금 깨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드로잉쇼라는 걸 하면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이러는 게 좀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마치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밥 아저씨 나오는 그 그림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그거 잘 모르시나요? 세대가 달라서. 어렸을 때 진짜 유행하던 건데 그림을 막 이제 서양화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뽀글뽀글해서 엄청 이제 크신 그 사가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세요. 막
그 시간도 한 3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그림을 그리는데. 근데 다 그리고 나서 너무 멋있는 풍경화를 완성을 딱 하신 다음에 참 쉽죠? 이러면서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대부분, 남자분. 네네. 좀 사람들이 많이 눈썹은 아시던. 좀 진한 검은색에 머리는 약간 금발 아닌데 네네. 밤색이었던 갈색에 이제 덤불 같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오셨던. 기억나요. 네.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뭔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자기가 하는 그림이 네. 참 쉽죠라고 하면서 대중한테 말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한국한데 어렵지 않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근데 이게 또 그리고 나면 멋있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혜미 대표는 약간 소극적인 성격이었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성향이었어요? 저는 정말 소극적이었어요. 이게 되게 인상 뵈면 되게 얌전하신 분이거든. 네. 그렇게 표현도 잘 안 하고 약간 한복 입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게 어울리는 분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드로잉 쇼 끝나고 나서는 나랑 맞는 게 요런 포맷인데 그 막 얘기한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한국화를 너무 어렵게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게 좀 틀어주고 싶다. 약간 그 물꼬를 트고 싶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를 많이 원하는 류의 아티스트 같으신데. 네네. 이게 정말 상반된 그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공연을 하고 나서도 제가 무전으로 전국 일주를 했었거든요. 그게 언제? 그게 2년 전이에요. 네, 2년 전에 그렇게 2달 동안 그냥 돈 없이 나갔는데 그 사실 이유도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이렇게 돈을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 연기라는 게 페이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공연하고 그 다른 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모아둔 돈도 없었고, 근데 뭔가 하고 싶고. 그러면 무전여행이라는 그 트렌디한 여행의 스타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무전이어서 정말 반강제였어요, 진짜. 나는 누군가가 자꾸 무전여행 가라고 반강제로 떠밀었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포켓에 상황이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행을.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혼자서 여행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 전까지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제가 그때가 나이가 31살이었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거, 더 늦어지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좀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평생 못 할 것 같다. 이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항상. 네. 그래서 결정을 딱 내리셨구나. 네, 그래서 일단 안 하면 안 되게끔 SNS에 공표를 딱 해버렸죠. 몇 월 며칠 날 난 이렇게 가겠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명 정하고 제가 사실 좀 그런 것들을 빠릿빠릿하게 하는 성격은 안 돼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그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너무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새벽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 아침에 그냥 바로 올려버렸거든요. 하루 만에? 네, 정말 하루 만에 결정해서 행동을 옮긴 게 몇 안 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였어요. 당차시다. 당차시고 아주 멋지네요. 이렇게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걱정이 심이 될 텐데 그리고 저녁에 생각해놓고 아침 돼서 후회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고 그냥 바로 실천에 옮긴 거예요. 네, 그냥 고민을 그만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상황이 정말 절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아마도 걸. 이 절실함은 은연중에 그 2년 동안 일하면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왠지 내가 이 틀에 갇혀 있을 거라지도 모른다는 그게 약간 무서웠을 것 같은데 왠지 아티스트로.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들이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프리랜서라면요.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저는 나이도 차서 뭐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고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를 하기에도 스펙이라고 말하는 그 경력이 소위 말해서 되게 애매했던 거예요. 그 드로잉쇼라는 것도 미술을 한 것도 아니고 연기를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중간에 걸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기껏해야 미술학원 아니면은 뭐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바를 하려고 이렇게 막 알아봐더라도.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해보자. 뭐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원에서 그냥 가르치는 일 하기에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까운 거. 네, 저는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도. 네네. 그죠? 그냥 알바로도 많이 해보고 그냥 일로도 해보고 했었는데 가르치는 게 재미있는 부분도 있는데 확실히 저랑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웃풋이 많아요. 네, 그리고 정말 한 1, 2년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 만나는 사람이 아이들의 학부모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틀 안에 막 박힌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신은미 대표는 자유를 갈구하는 아티스트 같아. 네. 맞죠? 저도 겪어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시간 계속 지나면서. 느껴요. 그냥 제가 나를 너무 몰랐구나, 나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스타일 찾아가는 거는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네. 꽤 오랜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에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나는 옛날에 중학교 때 팟캐스트라는 이거를 만나서 다행이긴 한데 중학교 때 DJ가 꿈이었거든요. 네. 근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마흔이 훨씬 넘어서 이제 찾았거든요. 네.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찾아가는 거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되게 조마조마한데 찾았다고 하는 순간에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구나. 지금이라도 네. 알게 돼서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2년 드로잉 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무전 여행으로 가기 위해서 하루 동안의 결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한 액션이 뭐예요? 여행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액션이 저는 이제 그림 공연을 내 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드로잉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는 사실 세트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여서 제가 그냥 퍼포먼스만 하는 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세트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그림 공연이라는 게 바닥에다가 천을 깔거나 종이를 깔고서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벽면 같은 데다가 종이를 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 벽면을 제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제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벽면이 돼주는 세트가 없었던 거죠. 오케이. 네. 네. 그래서 그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무전이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이용을 못했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트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한동안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트들을 준비를 다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제가 사실 며칠 동안 하겠다라는 계획 없이 갔어요.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구입을 하고 그런 준비하는 데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준비물 같은 경우는 비용도 좀 들었겠네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세트 뭐 그런 것들도 사서 또 제가 다시 리폼을 해서 했고 그리고 그때가 제가 10월 달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의상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했었어야 됐고 배낭이나 뭐 이런 것들. 배낭으로 꽤 무거웠겠는데요? 네. 거의 제가 들고 다녔던 짐이 그림짐 15kg, 배낭 15kg 막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30kg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재보니까. 대표님 왜 그래요? 몸도 쬐끄만하신 분이 30kg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서 사실 처음에 갔으면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출발할 때는 그 첫날 이튿날은 엄청 느꼈을 텐데 그 무게 그 비중을. 네.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막 힘들다고 느끼는 그런 체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떠날 수 무던하게, 있고 예. 떠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에 조금 더 네. 함몰돼 있어서 그 생각을 못 하셨구나. 네, 그냥 가다가 힘들면 좀 쉬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어차피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 가겠다 이것도 없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림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행사라든지 그런 축제가 있을 때 이렇게 여기도 와주세요. 초대하시는 네. 거예요. 페이스북으로. 네네.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며칠까지 이 지역에 가면 되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것만 정해놓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출발지가 어디였어요? 처음은 제가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로 가서 그리고 추워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원도를 먼저 돌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나중에 강원도 갔다 큰일 나니까.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처음에 강원도로 먼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전라도 쪽으로 내려와서 쭉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죠. 그러시면 강원도에서는 뭐 기억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벤트 하실 때?
제가 처음 이제 히치하이킹을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히치하이킹. 네. 그 산골 많은 그곳에서. 네. 네. 근데 오히려 시골에서 하기보다는, 시골에서 했을 때보다는 서울에서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통틀어서. 네. 어떤 면이요? 도시가 안 돼요, 더. 훨씬. 히치하이킹 안 해준다 이거죠? 네. 정말 안 잡혀요. 미모가 안 먹혔던 얘기일 수도 있네. 이게 확실히 사람들의 뭔가 여유라든지 그런 것들의 차이인 것 같다고 저는 그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상대방을 봐주는 눈이 없구나. 네.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필요하겠네 해서 이렇게 동해야 네.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차수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많죠. 서울이. 네. 1000만 대 넘으니까. 네. 근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라고 되게 호기심 어린 눈 혹은 막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쟤 좀 보라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진짜 정말 운 좋게 어떻게 처음 히치하이킹이 됐던 분이 되게 할아버지였는데 그 차도 그렇고 그 입고 계신 차림새도 그렇고 되게 좀 정말 안 좋게 표현하자면은 거린 같은 그런 느낌의 할아버지셨어요. 네. 근데 그 다가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되게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처음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고 거기다가 할아버지 강원도였잖아. 네, 할아버지인데 좀 행색이 좀 깔끔하지 않으면 좀 그렇죠. 부담스럽죠. 솔직히. 근데 이렇게 다가오실 때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하신 거예요. 제가 오감이 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표정이나 눈빛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그 차를 타고서 가시는 데까지 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할아버지가 강릉에 사셨어요. 거기까지 그냥 같이 가버린 거예요. 잘 됐네요. 강릉 제일 큰 도시 갔으니까 조금 네. 더 운신하기도 편한 곳으로. 가면서 무슨 대화했어요? 정말 다양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분도 서울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강릉에 가신 지 2년, 3년 되신 것 같은데, 건강상의 이유로. 근데 워낙에 정말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얘기를 나누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됐는지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갔더니 그분도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 집이 그냥 개인 집이 아니고, 그 민박집 같은 데서 그냥 장기 월세 그런 걸로 사시는 분이셨어요. 강릉 한 달 살기 하시나 보다. 근데 그렇게 한 1, 2년은 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민박집 주인분이 또 좋은 분이셔가지고 저를 한 이틀 정도를 거기서 묵게 해주신 거예요. 무료로? 네. 저는 그림을 그려드렸죠. 네. 그죠. 네. 그렇게 협상을 한 게 아닌데 먼저 쉬게나 했더니 나중에 네. 이제 신은미 대표가 감사해서 그림을 네. 또. 저의 이제 그런 무전 여행의 목표가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저는 그림을 그려드리자라고 생각하고서 간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2박 3일 동안 그 할아버지랑 이곳저곳 많이 다니고 이야기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이 너무 사실 이렇게 밝히기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종교적인 부분도 있었고 조금 초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막 좀 도인 많이 같은 깊은 분인가 봐요. 네, 도인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관련된 뭐 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이런 공부를 50년 동안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첫 스타트가 되게 좋았네요. 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여행 떠나길 잘했네라는 생각도 확실히 들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강원도 들렸다가 이제 전라도 쪽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네. 수상해요. 강원도에서 전라도면 먼 거리인데 히치하이킹? 온 건 아니고요. 응? 네, 그냥 거쳐서. 네, 그렇게 왔죠. 무료로 한 거죠, 무전으로. 그럼요. 오케이. 네. 그럼 전라도는 처음 도시는 어디 도착하신 거예요? 원래 이제 수원을 거쳐서 용인 수원 쪽을 거쳐서 전주로 처음 왔어요. 그때 처음 전주를 와봤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네. 멀지도 않은데 안 와보셨구나. 네, 그러니까요. 서운하네. 그래서 전주는 어땠어요? 전주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왔던 거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되게 좋은 활동을 하시는 청년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연찮게 제가 그쯤에 갈 수 있을 시기에 뭔가 좋은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참여를 할 수 있겠냐고 여쭤보고서 그 행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행사가 그 시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뭐 장애인
관련된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쇼는 아니었나 봐요. 그죠? 네네네. 페스티벌 이런 게 네, 이벤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초대했던 분은 누구신가요, 혹시? 그분은 이제 이름 없는 학교라고 아는 네, 것 같아요. 저도. 네, 거기 사진작가. 송재한 씨, 네, 송재한 사진작가님이신데 지한 씨구나. 그분을 처음 이제 거기서 알게 됐죠. 송재한 씨 좋은 분 하셨네. 네.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네네. 지금도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고. 꾸준히. 네. 뭐 이렇게 사진 나눔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힘든 상황에 그런 청년들한테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죠. 되게 젊으신데 그런 활동을 하셔서 저도 만나 뵀거든요. 네. 되게 놀랍더라고요. 네. 그분을 다음에 한번 모셔야겠군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디어 주셔서. 그러면 송재한 씨랑 했던 이벤트는 어떤 류의 그 장애인들하고 하는 건데 어떤 네. 건지 조금 알려줄래요? 그때는 그 일회성으로 아마 했던 행사였던 것 같고요. 자세히 지금 그 명칭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그냥 장애인의 날 뭐 이런 형식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행사여서 그분들을 위한 뭐 이렇게 강연 같은 것도 했던 것 같고, 저는 그 행사에서 이제 무료로 사람들 오시는 분들 이제 얼굴 그려드리는 인물화 그런 부스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우대해서 일반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예, 그렇게 해서 먼저 그림을 그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커리커처예요? 아니면 붓으로 진짜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는 얼굴이에요? 캐리커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캐리커처를 그리는 시간 안에 그리는 인물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거 굉장한 실력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캐리커처는 많은데 한국화로 그렇게 그려드리는 게 없죠. 없는 이유가 특별하잖아요. 조금 힘들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도 하면서 되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삐끗하기 때문에 그 종이가 네. 한지라서 더 네, 어렵나요? 화선지라서 이게 수정이 전혀 안 돼요. 번지고. 네, 그래서 한 붓을 그릴 때 이게 정말 잠깐 삐끗하는 순간에 그 얼굴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진짜 집중하셔야겠다. 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신은미 대표가 그리는 그림은 한지에 붓으로 그리는 커리커처보다 조금 더 정교한 네. 인물화. 네. 오. 캐리커처는 특징을 그려드리는 건데 저는 그냥 인물 그대로의 그런 모습을 그려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커리커처는 약간 생략형이잖아요. 네네. 특징만 잡아서 하는 네, 건데. 강조형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한국화적으로 인물화 그리는 건 조금 더 정교하게 다 조금 포함시켜서 그리는 거죠. 네네네. 얼굴 자체를. 네. 오. 되게 좋아하셨겠다. 왜냐면 흔하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정말 그 동양화, 한국화라는 먹의 그런 느낌에 대한 좀 남다른 그런 느낌이 확실히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정서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의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한국화를 그려드렸을 때 그 느낌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좋으셨구나. 네, 먹의 그런 느낌을. 제가 굳이 설명드리면 네. 전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럴까요? 서울에서 그렸을 때하고 또 다르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전국 일주를 하면서 그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그림 그려드리는 것들을 확실히 어르신 분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오히려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걸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이거는 정말 남녀노소 그리고 국적 불문 다 좋아할 만한 컨텐츠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 다음에 전주에서 그렇게 며칠 정도 계셨어요? 전주에서 그때는 바로 이동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며칠 안 있고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있다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 중에 가장 많이 왔던 곳이 전주였어요. 한 3번, 4번을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무전여행 기간에 네. 다시 떠났다가 다시 온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3-4번?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또 페이스북상으로 친구들이 초대했던 거예요? 이벤트에? 초대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한 형이라든지 다른 분들이랑 워낙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쳐갈 수 있으면은 거쳐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경기도권을 갔다가 뭐 행사 때문에 대전을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대전을 갔다가 다시 전주로 거쳐가고 이런 식으로 들려서 갔던 것 같아요. 전주가 어떻게 또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나?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시고요. 애꼈다가. 네. 그럼 전주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전주 다음에 광주로 갔었죠. 광주도 가보니까 굉장히 예전하고 다르게 다이나믹해졌던데. 네, 저는 그때 대인예술시장이라고 해서 또 이제 그런
야시장도 하고 그리고 그 야시장 중간중간에 아티스트들이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뭐 그런 시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또 초대받아서 갔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거기서도 그런 그 야시장 그 대인 야시장이 그 상인분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의 활동이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왔던 것 같아요. 대인 야시장은 솔직히 저도 한번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송정시장을 더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송정시장보다 대인 야시장이 아티스트들이 좀 활동하는 공간인 거예요? 저는 송정시장을 사실 못 가봤어요. 그때는 대인 예술시장 거기에 송정이 약간 남부시장 느낌. 청년들 많이 그렇구나. 이제 약간 옛날에 뭐 도시재생도 약간 좀 한 곳이긴 하지만 네. 청년들 그 상업 지역도 많이 생기고 해서 예전에 좀 쓰러져가 있는 그 공간이었는데 네. 다시 일어났던 공간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저 그 아마 아실 텐데 그 이희준 그 전통시장 도슨트라고 계세요. 네, 알아요. 예, 그분을 거기서 처음 만났었거든요. 네. 또 직접 만나셨구나. 네네.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상인분들에게 그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자리였는데 거기서 제가 같이 그럼 콜라보로 공연을 해주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그럼 드려서 이희준 도슨트가 초대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오. 저도 제가 먼저 사실 연락을 드렸어요.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그쯤 갈 때 거기 계신다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찾아뵀죠. 잘하셨다. 네. 그분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또 애정이 네, 많아요. 10년 넘게 일하시는 분이라. 맞아요. 저도 이제 전주나 익산 쪽으로 초대해서 잠깐 뵈려고 하는데 네. 저는 개인이라 초대도 못하고 지금 1년 넘게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분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행으로 알게 된 인연들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재산. 정말 재산이 됐죠. 네, 도움도 많이 받고 그리고 배울 점도 너무 많은 분들이시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면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 또 그렇게 멋진 이희준 도슨트 전통시장 도슨트 만나시고 또 다른 데 어디로 가셨어요? 또 기억에 남는 그리고 도시. 나서 제가 정말 우연찮게 제주도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는 수영해서 갈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배를 히치하이킹 했을까요, 제가? 배로 히치하이킹 아니라 몰래 또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또 들어가 계셨는지 모르죠. 네, 정말 너무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비행기 히치하이킹 하셨나? 그랬으면은 참 신기했을 텐데 제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거를 SNS에 이제 일기 형식으로 그냥 가끔씩 올렸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그림 그리신 인물화 같은 것도 같이 올렸죠. 활동 네, 사진. 그런 것도 올리고 뭐 행사 뭐 이런 것도 그림 퍼포먼스 이런 것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되게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중반 이후로는 막 이것도 와달라 저것도 와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행사 때문에 간 건 아니었고요. 그냥 그 한 11월쯤에 또 제 생일이 겹쳐 있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또 알고 제가 올린 건 아니었는데 제주 도민들이 신은미 대표 생일 축하하겠다고 또 오시라고 했다네요. 도민도 아니었어요. 도민도 아니었고 어쨌든 어떤 분이 막 여행자에게 축복을 하면서 비행기표를 선뜻 투척을 해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분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페북으로 찾아서 저도 어필을 좀 해야 되나? 멋지다. 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가서 회도 먹고 재밌는 또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는 며칠 정도 계셨어요, 혹시? 너무 아쉽게도 잠깐밖에 못 있어가지고 제주도는 최소 일주일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틀 있었나 봐요. 거기서도 다른 행사가 잡혀 있어가지고 또 바로 이동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제주도는 가 계시면 굉장히 그 창의적인 게 막 솟구치는 느낌일 텐데 왜냐면 맞아요. 하늘도 파랗고 모든 게 이렇게 너무 평지처럼 느껴져서 약간 내가 좀 되게 커져 있다는 느낌 드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틀만 있다가 오기에는 너무 아쉬웠겠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제주도는 제가 정말 많이 찾아가는 지역이긴 해요. 사실 요즘에는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 제주도 가는 게 더 쉽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영감을 많이 주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주 가는 편인데 제주도가 매력적인 이유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바다가 다 달라요. 네. 특색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섬에도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매번 가도 다른 곳 같고 정말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네. 제주도에서 이렇게 또
가 계셨다가 또 육지로 다시 오셨는데 네.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행사 때문에 대전을 또 갔었죠. 네, 대전 가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전주 오시고? 네, 전주 들렸다가 하동 이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지리산 쪽으로. 네, 제가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 먹는 거나 이런 거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갈 곳을 지명을 적어가지고 우전 전국 일주 며칠째 이렇게 해서 들고 있었거든요. 차 도로에서. 아, 히치하이킹 할 때. 네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못 먹었겠구나. 우리 아가씨, 우리 신은미 대표 이렇게 좋은 네. 이벤트 하는데 이렇게 아이고. 하는데 학생 같아 보이는데 맞아요. 진짜 네. 학생 같이 보여요. 제가 또 막 이렇게 민낯에 다녔기 때문에 좀 되게 학생 같은데 추리 막 이렇게 꾀질하고 막 이러니까 여행 중이니까. 네. 짐도 많고 이러니까 아유 막 안쓰럽다 하면서 먹을 걸 막 주세요. 그래서 먹을 거는 정말 잘 먹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불편했던 게 자는 곳이 좀 불편하긴 했거든요. 어떤 면이 제일 불편해요, 혹시? 잠자는 게 어쨌든 태워주시긴 하지만 재워주기는 조금 불편하거나 좀 저도 그렇고 그 상대방도 그렇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는 곳 구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시 같은 경우에는 24시 편의점보다는 카페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서 좀 많이 지새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는 지인분들 집에서 하게 됐는데 그것도 부탁드리기도 사실 제가 먼저 말하기가 애매해가지고 그게 약간 그 네. 여자 네네, 여행자여서 맞아요. 좀 신변의 위험 네. 때문에도 약간은 있었어요? 네, 신변의 위협이라기보다는 만약에 남자분이라면 부탁드리기도 뭐하고 그분이 제안해 주시기도 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혹시라도 서로 오해할 수도 네네네.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집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잠자는 곳 찾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여자니까 네. 신변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위협성은 별로 안 느껴진 거예요, 여행 동안에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 정말 위험했던 상황도 있었어요. 정말 거의 99명이 다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운 좋게도 딱 한 분 진짜 위험했을 법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조금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의 뭐 인신매매급으로 좀 이상한 분이셨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요? 그때 제가 강원도 거쳐서 용인, 수원 이쪽에 왔을 때였어요. 그때는 거기도 도시라서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히치하이킹 잡기가. 살짝 미안한데 수원은 위험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거기는 회색 도시. 네. 사람들이 약간 글루미해요. 저 정말 강원도에서 너무 정을 많이 느끼고 너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막 이런 걸 느끼고서 사실 수원으로 넘어갔는데 저기서 막 울었어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사실 제가 여행을 하기 전에 잠을 잘 곳이 없으면 어디에서 자야 될까라는 거를 정보를 막 이렇게 입수를 하다가 경찰서나 교회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 뭐 주민센터 이런 데를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수원에 갔을 때 그런 걸 다 진짜 4-5군데를 막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아무 데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죄송해요. 저희 여기서는 자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매몰차게. 안 돼요. 이런 데 오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너무 왜? 매몰차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것 같아요? 낯선 사람에 대한 외부인이라는 경계심?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경로당도 그랬고 그 구청 이런 데 갔었는데 제가 되게 쭈뼛쭈뼛하게 그 여행자의 행색으로 그 민원 넣는 그곳에 이렇게 슬쩍 앉았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있는 공무원 여자분이 정말 무슨 거지 보듯이 저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 벌레 보듯이 너무 안 좋은 표정으로. 아니 여행 간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을 건데 왜 그렇게까지. 네, 그냥 쓸데없는 사람 왔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았어요. 자기가 굳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봤다라는 표정으로 계셔가지고 그냥 근데 그 표정이 보이니까 저도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말은 해야 됐고 혹시 여기서 구청이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봤더니 정말 막 귀찮다는 듯이 거의 화를 내다시피 저한테 막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수원 구청이죠? 수원이었는지 용인이었는지 그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센스쟁이. 근데 정말 너무 매몰차가지고
진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러지 말아야죠. 네, 그랬는데 뭐 그분도 그분의 입장이 있었겠죠. 에이, 그래도 좀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 네. 조언을 주면 되잖아. 네. 본인이 안 도와줘도. 그렇죠. 그게 그 말투에서 사실 상처를 받은 거였어요. 저도. 네. 맞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곳저곳 교회도 갔는데 교회에서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가시라고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참 용인인지 수원인지 모를 그곳에서 4-5군데에서 네. 노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커피숍을 마지막으로 이제 밤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24시 커피숍에 가서 그 주인분이 그래도 온화해 보이시는 여자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제가 이렇게 한데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 잠깐만 쉴 수 있게 양해를 구할 수 있냐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커피까지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정말 사람 살 곳이구나. 예. 여기가 날 버리진 않았구나. 이 도시 밉지 않아. 마지막 그래도 마무리는 잘 하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카페 사장님도 심심했을 것 같아요. 네, 24시간이면. 나중에는 그분도 딸이 계시는 분이셔가지고 네, 어떻게 딸 같다고 그냥 여기서 좀 쉬고 가라고 오히려 나중에는 더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신은미 씨 다친 마음을 또 힐링의 손길로 네, 또 정말, 커피와 함께. 정말 다행이었죠. 그래도 또 다행이네요. 그 99명의 친절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조금 네. 불쾌한 기억이 있었다고. 맞아. 제가 그 불쾌한 기억이라는 건 그분을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요. 정말 위험한 경험이었던 그 경우였거든요. 그 한 분이라는 분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하고서 가려고 했을 때 웬만하면은 히치하이킹을 했던 거예요? 그분 차에서? 아니면 거절하고 안 한 거예요? 아니, 했었어요. 네. 했는데 타고 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저를 히치하이킹 해주시는 분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 대부분 이게 세단이라든지 승용차는 별로 없어요. 뭐 트럭이라든지 크지 않은 그런 이렇게 뭔가 운송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젊은 분이 자기도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되게 멋있어 보인다, 응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때 좀 위험한 분 같은 경우는 되게 까만 색깔 고급 세단이었어요. 썬팅이 까맣게 돼가지고 안이 안 보이는 그런. 은미 씨 썬팅 된 거 알고 타셨어요? 근데 딱 이제 얼굴을 봤는데 창문을 내리고서 어디까지 가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이렇게 또 인상이 나쁘지 않은 등산복 차림의 아저씨가 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인상이 이상해 보이진 않아서 탔어요, 사실. 그랬는데 오감이 뛰어나다는 거 맞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잠깐 방심을 했나 봐요. 탔는데 말씀도 그냥 뭐 특별히 이상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도. 초반에는. 네네. 그래서 밥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밥을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국밥집에 갔는데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그 뭐라고 하지? 그 불법 게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른들이 가는 바다 이야기 뭐 예, 그런 걸 하다가 이번 망했나 봐요. 그래서 어른이라 기억해요.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저한테 강원랜드를 가지 않겠냐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원랜드는 혹시 네. 뭐 도박하는 그런 데 아니에요? 거기를 가지 않을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 중이라서 루트가 정해져 있다. 거기를 강원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를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계속 저를 그때부터 설득을 하시는데 되게 약간 강압적이기라기보다는 정말 설득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막 가자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근데 그때 좀 이상하다고 느끼고서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저 친구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고서 짐을 싣고서 다 나왔는데 그때 제가 좀 여행을 하면서 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치를 몇 개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첫 번째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요. 그러면은 찔리는 게 없으면은 그런 거 네. 같이 있는 동안에 네,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 올릴게요. 저희 이것도 인연인데 너무 도움 주셨으니까 좋은 분이니까 올려서 그냥 제가 간직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굿 아이디어. 네, 근데 그분이 얼굴 막 가리시는 거예요. 바다 이야기 아니라고 망했으니까. 막 자기 사진 찍는 거 싫어한다고 이러면서 정말 막 애써 막 얼굴을 가리시는 수배자인가? 무서워.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 바로 친구한테 연락해서
여기서 만나자 하고서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마지막에도 그러면은 자기가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 연락처를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명함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했더니 그것도 자기가 명함이 없다면서 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호를 알려드리고 나왔죠. 그때. 네. 번호 바꿔서. 네네. 그럼 금방 말한 것처럼 페이스북으로 그 도움 주셨던 분을 사진을 올리고 그게 네. 약간 자기 방어 장치고 네. 또 하나 있었어요 또? 그거랑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친구나 뭐 가족들한테 뭐 나 어디쯤 가고 있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도움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어느 지역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러면 했었죠. 도움 주신 분 하고 액티비티가 2개네요. 사진 네. 한 장 찍기 그리고 네. 그분 계실 때 내가 전화해서 네네네. 어디 간다는 것까지 다 네. 얘기할 수 있게. 네. 2가지.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동정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대화를 많이 유도를 했죠. 아니 머리 되게 좋으시네요. 어쨌든 조심해야 되니까. 어떤 혹시라도. 동정심?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가진 게 없고 데려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힘도 없습니다. 가진 거 없고 진짜 뭐 이렇게 아티스트인데 되게 힘들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무전여행도 한다. 네, 돈이 없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믿으시던가요? 것들. 그냥 뭐 가족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한테도 가족 얘기를 이렇게 하게끔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냥 누그러져. 안쓰럽다. 누그러져요. 네, 맞아. 태도가.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자기들도 막 이렇게 그 전에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런 걸 못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꿈에 대한 거 혹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끌어내면 네. 그분들이 굉장히 가장 자기다운 네, 상황이 네. 되니까 남한테 해를 안 맞아요. 가하죠. 그리고, 내가 쓰는 네. 방법 그거는 저는 택시기사한테 주로 쓰는데 네. 택시를 타는데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면 자녀분들 잘 계세요? 이렇게 해요. 네네네. 그렇게 맞아요. 하는데 우리 신은미 대표는 빨리 시작하셨네. 지혜가 많으신 분이야. 네,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그 전에 여행하기 전에 기사 같은 거 보면 안 좋은 기사 너무 맞아요. 많잖아요. 사실 좋은 기사보다 안 좋은 기사가 워낙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세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처음에 신혜미 대표님 몇 개월 전에 만났을 때 무전여행 했다길래 뭔 소리야 이랬어요 속으로. 아니 어떻게 무전여행을 해. 그리고 야리야리한 이렇게 소녀 같은 분이 뭐 아무 일도 없이 잘 다녀오셨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되게 대범하다. 근데 중간중간에 좀 위험한 상황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 드디어 듣네요. 네. 현명한 그 자기 방어법, 네. 보호법을 또 만들어 놓고 또 생각해서 실천하면서 가셨구나. 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 누군가가 여행을 한다면 좀 활용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현명한 방법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제가 여행을 갔다 오고서 연락 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도 이런 무전여행을 하고 싶은데 겁나서 못했었다. 팁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자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사실 선뜻 너무 좋았다. 사실 제가 너무 좋았긴 했지만 그죠. 네, 제가 좋았다고 그분들도 좋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정말 99번을 조심하더라도 한 번 위험하면은 큰일 나는 그런 여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좋았으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했던 상황들이나 그런 팁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페북상에서 만났던 친구들 네. 초대했고 또 응원하고 또 뭐 와주세요라고 했던 분들 중에는 뭐 다 괜찮은 호인들이었어요? 좋은 분들이었어요? 다 제가 그런 분들만 찾아다녔고요. 사실 조금 스크리닝 하셨구나. 네, 조금 이분은 조금 애매하다 하면 안 갔죠. 애써 네, 조금 네, 거리를 그렇죠. 두셨구나.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안 가고 그랬었죠. 이 방송 들으시고 그때 당시에 페북으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신 분은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정말 시간이 안 돼서 안 간 적도 있어요. 또 약간 선한 이미지로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팁인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지막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그렇게 이제 경상도 돌고 위쪽 좀 갔다가 제가 팔도를 다 돌았다 싶을 때 이제 돌아왔거든요. 마지막 여행지가 아마 제가 영천을 거쳐서 네, 영천에서 이제 위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영천이면 경북인가요? 네, 경북인데 제가 영천에 이제 좀 그 인연이 있어요. 예전에 그 조선통신사라고 해서 청년조선통신사라고 해서 들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이제
아리랑 스쿨이라는 곳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가는 청년 프로젝트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조선통신사가 갔던 길을 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일본과 문화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거기를 이제 영천시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조선통신사 혹은 마상제 이런 걸로 되게 좀 유명한 도시더라고요. 그럼 영천시가 통신사 첫 스타팅 도시인가요? 아니요. 스타트는 서울에서 뭐 그죠. 네네네. 저기 수도에서 가야 되니까. 네, 문경 그리고 안동 막 이렇게 거쳐서 쭉 내려왔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천. 네. 근데 영천에서 후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 계시는 분이 그런 청년 문화 활동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공연을 했을 때도 그 공연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까지도 불러주세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퍼포먼스 해주세요라고 불러주셔가지고 그때도 그래가지고 가서 그분들 만나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공연 해드릴 거 있으면 해드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신은미 대표만 초대해서 이렇게 오게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영천시 같은 경우. 저만이라기보다는 영천시에서 저희가 그 통신사 공연을 할 때는 해금하는 선생님이랑 가야금하는 친구랑 같이 3명이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영천을 갈 때는 항상 그렇게 3명이서 가고 있어요. 그때 친분이 생긴 그분들이네요. 저번에도 네네네.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그 한국적인 거라는 그 크라이테리아가 같으니까 네. 대금, 아쟁? 해금이랑 가야금. 해금이랑 네. 가야금 그리고 네. 한국화. 네. 세 분이서 퍼포먼스 하면 꽤 괜찮겠네요. 네, 귀로도 즐겁고 눈으로도 즐겁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다양하게 사실 해금이랑 가야금이랑 공연을 한 2년 정도 계속 했었거든요. 지금은 또 기타랑도 해보고 피아노랑도 해보고 좀 다양하게 노래랑도 같이 해보고 다양하게 접목해서 콜라보를 해보려고 이런저런 것들 실험 중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면 전주에서. 네, 지금 전주에서 그리고 사실 전주에서 터를 잡고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 공연이나 이런 거는 전국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역에 계시는 또 아티스트 분이랑 콜라보를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럼 그 지역에 가서 하시거나 네네. 아니면 그분을 초대해서 전주에서 하시거나. 네, 그렇게 할 때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무전여행은 잘 무사히 끝났어요. 네. 힘든 것도 있었지만 뭐 먹는 거 잘 먹으셨으니까 뭐 잘 드셨다니까. 네, 살 쪘었어요 그때. 오케이. 그 빼빼 말라가지고 좀 몇 달 쉬셔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이제 횡보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그때 제가 전주를 내려오게 된 계기가 거기서 생겼죠. 끝나고 나서. 네, 원래 전주에 계속 다니면서 거기서 문화 활동하는 청년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려와서 이런 걸 같이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주에 내려왔던 거는 그 창업 지원금이 전주에서 있다고 해서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안 했어요. 그건 안 하고 그냥 개인 공방을 오픈을 하게 됐는데 전주에 내려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3-4번 여행길에 와서 활동을 하고 또 이벤트도 했고 또 네트워크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아는 지인이 많다고도 생각이 들었지만 네네. 또 본인이 하시는 일 연장선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다는 어느 정도의 판단에 의해서 전주 오신 거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전주하면 한옥마을이잖아요. 그 한옥마을이라는 그 컨텐츠가 한국적이란 것도 있지만 관광지였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할 생각을 그 전부터 하진 않았는데 기회가 생기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한국적인 도시고 거기다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면은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한다면 이게 약간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복적인 걸 수도 있겠는데 오는 관객이나 또 대상이 바뀌면 그렇죠. 신은미 대표님이 예를 들어 퍼포먼스를 계획해서 뭘 한다 그러면 관객이 매번 바뀌니까 나름 거기에서 오는 약간 좀 그 동기부여도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그랬나요? 아무래도 제가 그림을 그리는 컨텐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번 보는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새롭게 보고서 거기서 새로운 피드백을 받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해보면서도 사실 지금 창업을 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또 저의 장단점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업 수완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서학동 예술촌에 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거기 계신 분들 얌전히 살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냥 내 작업하는 게 좋은 거지 판매를 하기 위한 상품은 잘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평한 게 예술가는 예술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정말 하이 퀄리티 예술품이 나오는 네, 거고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마케팅 홍보해주는 분은 따로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거, 제가 그리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원하는 건 다른 거예요. 대중이 원하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지껏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겉모습으로 이렇게 딱 뵈면 굉장히 수능적이고 그냥 잘 상황에 응대하면서 가실 것도 같지만 네. 그러시는 것도 있지만 네. 어느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한 분 같거든요. 네. 그런 분일수록 대중한테 맞추는 건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어렵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술가로서 고통스럽기도 할 거고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니드에 더 정확하게 응대하는 그런 방향이 네. 신혜미 대표한테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림 퍼포먼스를 한다는 게 사실 그림 공연이라는 게 제 작품 활동을 한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중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그들이 더 이렇게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걸 그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퍼포먼스랑 그리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작품 활동이랑은 달라요. 조금 다르게 놓고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퍼포먼스가 사실 대중을 위한 그림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매번 같은 걸 반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도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너무 커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색깔로 상대한테 접근하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그분의 색깔을 살짝 내가 이해해서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네. 뭐 둘의 콜라보일 수도 있어요. 어느 네, 면에서. 네, 근데 이제 붓자루는 한지를 갖고 있는 건 우리 예술가 우리 신은미 대표이기 때문에 알아서 네. 본인의 느낌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면은 먹히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요즘에 저도 느껴요. 네. 우리가 언제 이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정말. 나는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네. 나는 아주 가난한 대한민국도 겪었고 뭐 성장 과도에 있던 대한민국도 겪었고 이제 지금은 완전히 프라임 타임에 대한민국을 겪는 사람이니까 네. 아 바뀌었구나.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걸 다 좋은 또 좋은 세대를 만나서 네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러면서 힘들기도 하죠. 맞아요. 네. 선택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긴 한데 아무튼 잘만 또 본인이 가는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사람들은 이 기회를 굉장히 호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운보다는 본인이 찾은 길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2년 정도였지만 2-3번에 거쳐서 아닌 거에 대한 거 경험도 했고 네. 또 현명하게도 아닌 거 내에서 경험을 또 나한테 네네. 좋은 걸 또 찾았잖아요. 네. 찾고 나서 무전여행도 하셨고 네. 무전여행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을 것 같아요. 정말 제 인생은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몇 달 정도였어요? 며칠 정도? 2달 정도밖에 안 했어요. 2달? 딱 겨울 달 되기 전에 했네요. 딱 끝나셨구나. 아주 12월까지. 네. 12월까지 했어요. 12월엔 좀 힘들었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전주에 정착하셔서 사실은 신은미 대표를 제가 오늘 섭외했던 게 방송을 보고 아니 그 전에 만나기도 했고 네. 뭐 인터뷰도 그때 인터뷰라기보다 대화를 뭐 1-2시간 해서 이미 네.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깊이 있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네. 어느 날 방송을 틀었는데 개인사 편찬위원회 네네. MBC 전주 MBC 아니 그때 패널로 이제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한 달 전에 뵀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몇 번 또 보이시길래 네. 우리 신 대표 지금쯤은 와서 여유롭게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초대했어요. 사실 제가 전주에 내려와서 너무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사실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주에서. 그걸 많이 느끼고 그로 인해서 제가 성장하고 있는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내가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구나. 나중에 성장 더 많이 하셔가지고 전주인으로 남아주시길 원하지 않는 걸까?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전주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 편리한 도시기도 하고 편안하죠. 네, 정말 가지고 있는 거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조금만 나가면은 산과 들과 바다가 있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중요한 건 또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네, 맞아요. 사람들도 다 온화하신 것 같고 그렇게 강한 분들도 안 계시고 이웃 뭐 지금 하고 있는 공방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주인분들도 다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전주의 그런 인간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전주 사람들의 네, 특징? 정말 그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전주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지금. 여유롭죠, 조금. 네, 맞아요. 저도 13년 만에 14년 만에 귀향인데 2달 전에 이제 서학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네. 처음에는 살짝 나랑 정서가 안 맞을 거니까 하고 이제 입을 닫고 다녔는데 네. 자전거를 타고 휘휘 돌아다니면서 이제 실수로 이렇게 부딪힐 뻔한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땐 나도 이제 여유를 갖고 죄송합니다 하고 씩 웃어요. 그러면 네. 아이고 내가 미안해요 하고 지나가세요. 네. 그럴 때 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을 닫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금방 말씀하신 신 대표님 얘기 충분히 이해가요. 네, 되게 맞아요. 여유롭고 배려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강한 분도 없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녁에 자전거 타고 집에 갈 때는 잘 내려왔네 하는 생각 가끔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생각이긴 하지만 베이스 캠프를 전주로 두고서 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같이 세 분이서 연주하시는 그분들 네. 전주에서 공연하신 적 있어요? 네, 전주에서도 최근에 세 분이 다 같이 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같이 해금하는 친구랑 그리고 여기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아티스트 분들 2명이랑 해가지고 뭐 그림 공연 지금 저희 팀을 그래서 그림 소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저희 팀이랑 그리고 다른 창이랑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이랑 같이 콜라보로 공연도 같이 했었어요. 주로 장소는 어디에서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했을 때는 다음 콘서트라고 해서 창작 지원센터 있어요. 거기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서 했었거든요. 전주에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 동문예술거리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공연이 있어요.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오셔가지고 공연하시고 관객들도 보시고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은미 대표님 페이스북 친구면 이런 공연 일정 같은 건 매번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올리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제가 SNS를 하는 거를 요즘 안 해요? 아니 하고 있긴 하는데 막 그렇게 모든 일정들을 다 공유하진 않아요. 하고 나서 오히려 후기를 올리는 편이라서. 그러지 마세요. 네, 지금 앞으로는 이제 열심히 올리는 방향으로. 아니 전주의 셀럽인데 셀럽에 직무유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업데이트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은연중에 또 이런 공연 보고 싶어서 전주 온 김에 아니면 전주 내에서 찾아보고 싶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주에서 활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올리고 있긴 해요. 오케이.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애매해서 안 올리고 있긴 한데요. 네, 특히 전주 거는 정말 올려주시면 저도 한번 가서 응원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1년 전주에 오신 지 1년 되셨는데 지금까지는 꽤 만족? 꽤가 아니고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남친이 여기 있으신가요? 네, 남자친구도 전주에 와서 만났어요. 그러면 만족도가 뭐 100%겠죠? 뭐. 네, 정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네, 알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삶에 있어서 에너지니까. 정말 의지가 많이 됐어요. 다행이시다. 부럽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신혜미 대표님 어떤 방향으로 이제 조금 더 혹시 계획 같은 거 좀 공유하실래요? 네,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지금 공방을 오픈을 하고 그런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진짜 퍼포먼스 쪽이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인식을 하고 사업은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공방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거를 작업실로 돌릴 생각이에요. 지금 공방을 다른 데로 옮겨서 그냥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한테 좀 더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판매나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작업하면서 좀 더 다양한 장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좀 공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만났을 때 캔버스 들고 세계 일주도 네. 언젠가는 할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면 내년에 가려고 계획 중이에요. 많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멋진 재능 하나 있는 게 처음에는 아마 왜 이것만 있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본인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거 가지고 이제 또 해외에도 나가서 또 한류도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그 프리미엄이 꽤 괜찮아요. 네. 아시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또 나가셔서 또 나름 또 날개를 또 펴시는군요. 네, 좀 더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아주 좋은 길 제대로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행착오도 여러 번 있었지만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그 마인드가 있어서 네. 제대로 잘 한 템포 한 템포씩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신은미 대표 전주의 셀럽 그리고 대한민국의 셀럽이 되시고 인터내셔널 셀럽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한국화 화가로 아주 유명해지시기 바라고 오늘 인터뷰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네. 자, 오늘 3회차 내 꿈을 펼쳐라 드림 온 20, 30대들이 꿈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방송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대한 손님들이 다 처음부터 꿈이 이거다라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3회를 거쳐보니까 시행착오 겪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세 분 만나 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초대해서 20, 30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길을 찾아가고 또 내 꿈을 계속 펼칠 수 있는지 아이디어 드릴게요.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네, 본 프로그램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영심이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DJ 쑥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